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열기 속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현재 득표율대로 진행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고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오늘 오후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경합주에서 역전하면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위스콘신에서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3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앤디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에 도전한 한국계 여성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9,940명 늘어난 977만 2,468명, 사망자는 937명이 늘어 23만 9,56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026명이 늘어 55만 2,522명, 사망자는 31명이 늘어 3만 3,74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569명이 늘어나 25만 711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16,52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30명이 늘어 7만 5,373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4,6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열기 속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무려 1억 6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20년 만에 가장 높은 6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박빙 싸움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득표율대로 진행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고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 3개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에서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주는 개표 초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우위를 보였지만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전을 벌이거나 추월한 상태입니다. 미시간은 96% 개표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49.5%의 득표율을 얻어 48.9%의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0.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은 100% 개표에 바이든 후보가 49.5%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0.7%포인트 누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개표 초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로 이기는 곳들이었지만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셈입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는 83% 개표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3.8%, 바이든 후보가 44.9%로 트럼프 대통령이 8.9%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러스트벨트의 경우 바이든 후보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은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바이든의 맹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는 6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도 3일자 우편 소인이 찍혀 있으면 모두 집계에 포함합니다. 기록적인 사전투표 열기와 함께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가 훨씬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미집계 우편투표가 더해질 경우 무게추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아직 승패의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경합 지역에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 이대로 개표가 끝날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매직 넘버를 달성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 오후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에서 역전하면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화합을 강조하고 자신은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오후 델라웨어주 웰링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며 모든 표가 집계되면 대통령직을 차지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표가 끝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5.9%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도 매우 기분이 좋다며 역전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당선되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으로 통치할 것이라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의 승리는 민주주의와 미국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잇따라 개표 중단 소송을 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모든 표는 집계돼야 한다며 미국인들은 대선 결과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끝으로 우리는 오늘 개표가 끝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역전패 후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마법처럼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거 캠프는 위스콘신에서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어젯밤 나는 많은 핵심 주에서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뜻밖의 투표용지 더미가 집계되면서 이것들이 마법처럼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등 모든 곳에서 바이든 표를 찾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너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2시 21분께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고 솔직히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편투표 개표 인정 기준 때문에 결과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 펜실베니아를 두고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역시 개표가 진행 중인 북부 러스트벨트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두고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이제 모든 선거 과정을 중단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편투표 문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 CCBB를 가리겠다고 밝히며 모든 선거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고 거듭 반복하고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미국 국민에 대한 사기라며 국가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우리를 위해 투표했는데도 아주 안타까운 집단이 이런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보냈습니다. 또 이른 저녁부터 승리를 선언할 준비와 성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것에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며 모든 선거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3선거구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앤디 킴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3선거구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승리가 더욱 값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 하원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55%로 43.9% 득표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태생 한국계이민 2세인 김 의원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현역이었던 공화당 소속 톰 맥아더 의원을 이기고 연방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연방의회에 입성한 뒤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감독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활약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오바마 케어 폐지에 앞장섰다며 보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지만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6%포인트 차로 승리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승리가 더욱 값지다는 평가입니다. 벌링턴 카운티 대부분과 오션 카운티 일부가 포함된 뉴저지 3선거구는 백인 주민 비중이 압도적인 곳입니다. 김 의원은 선거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당신의 지지와 신뢰에 더없는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 서부 지역에서는 한국계 여성들의 선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에 도전한 한국계 여성 메릴랜드 스트릭랜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영킴 후보와 미셸 박 후보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에 도전한 한국계 여성 멜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58.3%의 득표율로 41.7%에 그친 상대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1962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1967년 워싱턴주 타코마로 건너와 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클라크 애틀랜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공했습니다. 노던 생명보험사, 스타벅스 등을 거쳐 타코마 시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한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2년간의 시의회 경험 뒤 타코마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영킴 후보의 경우 현재 50.2%를 득표해 민주당 현역인 길 시스네로스 의원을 0.4%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개표율이 80%를 넘어서며 뒤집기에 성공해 피를 말리는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년 전 선거에서 시스네로스 의원에게 우편 투표에서 뒤져 석패했지만 이번에는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8선거구의 미셸 박스틸 후보도 박빙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하원에 도전하는 스틸 후보는 현재 50.3%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에 0.6% 앞서 있습니다. 다만 스틸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우편투표 개표 절차 때문에 당선 여부를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에서 론킴 의원은 5선에 성공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박재관 후보가, 포트리에서는 포륜 후보가 득표율 1위로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한 론킴 의원은 득표율 83%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2명의 한인 후보가 나와 주목을 받았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박재관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버겐 카운티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박 후보는 3,133표를 얻어 3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유봉 후보는 1,245표에 그쳐 2,597표를 획득한 2위 신디 페라라 후보에 크게 뒤져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리 포륜 후보도 8,971표로 득표율 1위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해링턴 팍의 준정 후보도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박명근 후보는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공화당 박 후보는 1,321표를 얻어 민주당 후보에 200여 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놀우드 김봉준 후보는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1,266표를 획득해 2위 후보에 7표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개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리츠필드 시의원에 도전한 사라 김 후보는 1,012표를 득표해 2위 후보에 900표 이상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순위 변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 출마한 펠팍 스테파니장, 케빈 림, 잉그루드 클립스의 캐더린 강, 필립 최 후보는 당선이 유력합니다. 뉴저지 선거 결과는 추가로 도착하는 우편 투표 결과와 중복 투표 확인을 거친 현장 투표가 더해져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희망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상원은 100석 가운데 35석, 하원은 435석 전체가 이번에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개표 결과 현재 민주당은 애리조나주 지역구를 비롯해 공화당 지역구 2곳을 뺐고 공화당은 민주당 지역구 1곳을 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2석과 17석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메인주, 알래스카주, 조지아주 등 6곳은 아직 승패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지난해 12월 은퇴한 조니 아이잭슨 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의원을 선정하는 조지아주 특별선거를 빼면 모두 공화당 후보가 앞선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아슬아슬한 다수를 유지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원의 경우 현재까지 민주당이 196석, 공화당이 185석을 가져갔고 54석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민주당은 공화당에서 2석을 뺐고 공화당은 민주당에서 6석을 가져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겠지만 최소 6명의 현직 의원이 공화당의 자리를 뺏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뉴저지주 주민투표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주민 66.9%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뉴저지주는 대마초 사용 합법화로 1년에 최소 1억 2,6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대선과 함께 실시된 뉴저지주 주민투표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AP통신의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해 뉴저지주가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는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12번째 주가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17년 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합법화가 결정된 겁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뉴욕과 펜실베니아주 사이에 위치한 뉴저지는 대마초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니콜러스 스코탈이 뉴저지 주의회 상원의원은 뉴욕 주민들이 뉴저지에 와서 대마초를 즐기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마초 사용 합법화로 뉴저지 주정부가 1년에 최소 1억 2,6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도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중 곳곳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의문의 전화도 폭주하면서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가 폐기됐다는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3일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 BLM 광장에서는 천여 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에 속한 흑인 한 명은 백악관으로 행진하던 중 버스 정류장 지붕에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옷을 입은 한 여성에게 거리를 떠나라며 소리치고 폭행을 가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투표소 밖에서 집회가 벌어졌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시위자 수명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과 뉴욕주 뉴욕시에서도 찬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연방 수사국이 대선 당일인 어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전화가 걸려온 데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화에서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합성된 목소리로 집에 있어야 할 때다, 안전하게 집에 있어라라는 말만 흘러나왔고 로이터는 최대 수만 명의 미국인이 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는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펜실베니아 이리 카운티 투표소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100여 장의 투표용지가 폐기됐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칼 앤더슨 이리 카운티 선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허위 정보를 올린 사람은 이리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대선 경합주들을 포함해 코로나19 케이스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난주 57만 5천여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40개 주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선거일인 오늘도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선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은 3명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사상 최대 하루 신규 확진율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미시간주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자택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We're telling people to go home. We're not telling them to go to their friend's house or their neighbor's house or somebody else. We're telling them to go home. 뉴욕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팬데믹 피로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의 감염률은 낮지만 바이러스 확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05 cases. We are watching that very carefully. Some of that, again, is because of a lot more testing, but is still cause for concern. 오늘 미국 프로풋볼 덴버 브론코스의 존 얼웨이 단장과 조 앨리스 회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콜로라도주도 신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대형 병원들은 이미 예정된 수술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타주에서 간호사 인력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와 미주리주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병상의 수가 곧 부족 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은 고위급 관리들에게 배포한 메모에서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 가장 우려되고 치명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필요한 균형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 이후 혹시 모를 소요 사태가 코로나 확산을 야기시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937만 6,293명, 사망자 수를 23만 2,529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정부가 여행객이 증가하는 연휴 시즌을 앞두고 14일간 자가 격리 지침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린 카운티 공중보건 담당관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베이 지역 보건 당국과 함께 팬데믹 피로감에 따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명령이 아닌 강력 권고사항이며 시행될 경우 700만여 명의 주민뿐만 아니라 베이 지역을 방문하는 수백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때 코로나19 감염의 핫스팟이었던 베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확산세가 안정적인 상태며 지난달 말 샌프란시스코의 확진율과 사망률은 미 전역 대도시 20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네드러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2일 2.1단계로 이름 붙인 경제 재가동 조치를 내놓고 3단계였던 기존의 경제 재개를 일부 후퇴시켰습니다. 식당은 수용 정원의 50%만 받을 수 있고 모든 식당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밤 9시 30분부터 출입이 금지됩니다. 러몬트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에 머물라고 권고했습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역시 2일 매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자택 대피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PS213 초등학교에서 학생 1명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학교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학생 1명을 포함한 확진자 2명이 나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학교 건물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시교육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 바이러스 확산 예방 조치로 교실 폐쇄 및 해당 학교 소속 인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오는 7일 실시되는 SAT 응시 신청자 31만 2천 명 가운데 30%가 넘는 9만 6천 명이 응시장 폐쇄 또는 수용 인원 부족 문제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운영이 예정됐던 시험장 가운데 약 70%만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11월 SAT가 예정됐던 응시장 가운데 뉴욕주의 경우는 118곳이 폐쇄됐고 뉴저지는 44곳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응시장 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SA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의 새 주차 미터기 시범 운용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용 기간 동안 무료였던 요금은 이날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주차미터 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주차요금은 25센트에 30분으로 예전과 동일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